혹시 고자동 오빠야? 독수 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동석의 장모가 국내에 입국하면서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예상하게 만들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한서방의 여자친구라니 보기보다 나이브하네? 고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술도가 앞마당을 지나며 한동석과 마광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그날 이후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광숙이 겸손하고 성실한 인물인 건 알겠지만 한동석 회장의 옆에 설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서방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무리 중년이라고 해도 저런 여자가 옆에 있으면 체면이 서질 않지. 며칠 뒤 고정수는 술도가 근처 장터에서 공주실과 마주쳤습니다. 공주실은 눈을 찌푸리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쪽이 회장님 장모라는 분이죠? 고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광숙이 엄마예요. 당신이 내 딸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는 얘기 다 들었어요.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가문이란 게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고정수의 말에 공주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사위는 왜 내 딸을 선택했을까요? 마음도 없이 체면 때문에? 말이 점점 격해지며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쪽 딸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고정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주실은 팔을 걷어붙이며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딸이 굴러들어왔다고요? 그 순간 싸움 소리에 이끌려 고자동이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여기 시장통도 아니고 둘이서 왜 이러십니까? 공주실이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우리 딸을 무시하잖아요. 고정수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당신 딸이 먼저 넘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고자동은 두 사람 사이에 서며 양손을 들어 중재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 혹시 고정수 씨 맞습니까? 고정수는 고개를 돌려 고자동을 바라보다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고자동 오빠? 고자동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정수야? 오빠! 순간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고정수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자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린 오빠의 이름을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그녀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정말 고자동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자동은 떨리는 손으로 고정수의 어깨를 조심스레 짚었습니다. 정수야, 너 그때 강가에서 사라지고 나는 그날 이후로 너를 다시는 못 봤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몇 해 못 넘기시고 그 후로 난 술도가로 흘러들어온 거야. 고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나는 장에 따라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발견하고 데려다 키워주셨어요. 내 이름조차 잊어버릴까봐 매일 밤 속으로 되뇌었어요. 오빠 이름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고자동은 말없이 고정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그 짧은 포옹 안에 담겼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공주실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점점 복잡한 감정이 얼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주실은 고자동을 향해 은근한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고정수를 마주하는 순간 한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수가 고자동의 여동생이라니? 갑자기 고정수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공주실은 이내 표정을 바꾸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수 씨가 고자동 씨 여동생이라니 정말 놀랐네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몰라 배웠네요. 앞으로는 자주 봐요. 정수 씨. 고정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공주실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던 사람이 이젠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며 웃고 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실은 한술 더 떠 정수 씨처럼 기품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 광숙이도 조금 더 배워야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끼리 잘 지내요. 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자동은 그런 공주실의 모습을 보며 잠시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곧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야, 이제 마음 좀 풀어.
내가 봐온 마 대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직접 지켜보면 알게 될 거야. 고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복잡했습니다. 마광숙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자동의 말을 믿어야 할지, 자신이 본 마광숙의 행동만으로 판단해야 할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고정수는 조용히 마광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어떤 장식도 없이 다가오는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빠, 나 마광숙 씨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고자동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조건? 고정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요. 이곳을 떠나서 나와 함께 살아줘요. 가족이니까. 내가 오빠를 다시 찾은 것도 하늘이 준 기회라 믿어요. 고자동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주실, 마 대표, 술도가. 그에게는 이제 너무 많은 인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공주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했습니다. 고자동이 떠난다고. 공주실은 마광숙을 위해서는 고자동을 보내야 한다는 마음과 고자동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녀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고자동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가 고정수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떠나게 될지, 아니면 남아서 마광숙과 공주실 곁을 지키게 될지. 갈등의 중심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자동은 술도가의 발효실 앞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짧은 바람결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듯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공주실은 그런 고자동의 등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동씨 정말 떠나실 거네요? 고자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랑 다시 만나고 나서 뭔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더군요. 이제라도 진짜 오빠와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 공주실은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려다 이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 정수 씨 말이에요. 광숙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당신을 데리고 미국 가자는 거 맞죠? 고자동은 놀라며 공주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 가족이 생긴 게 기쁘겠지. 그런데 광숙이도 나도 당신을 가족처럼 여긴다고요. 고자동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각 고정수는 서울의 한 병원 VIP 병동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미국행 비자는 확보했습니다. 출국 일정은 오빠가 결정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눈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마광숙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지만 속내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 차트에 기록된 간 수치 이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자동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곁에 두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픈 자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고정수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에 대해 아직도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고정수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정말 내 사위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제가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지켜만 봐주세요. 고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다만 그 사이에 내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 말이에요.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고정수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으로도, 질투로도, 아니면 후회로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 공주실은 편지를 썼습니다. 자동씨, 당신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거기 있다면 보내드릴게요. 다만 꼭 잊지 말아줘요. 이곳에도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고정수는 새벽녘 혼자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난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한 정적 속에서 커다란 결정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병원 진단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생각은 고자동의 얼굴로 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같이 가자. 고 말했을 때 그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따라올까? 아니, 그를 그렇게 데려가도 되는 걸까? 고정수는 자신을 떠나간 시간보다 돌아와 함께할 시간이 적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 사실을 고자동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를 옆에 두고 조용히 떠나고 싶다. 그게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마광숙이 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고정수는 살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마광숙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공장장님도 같이 가신다고요. 고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걸? 어머님께 들었어요. 많이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고정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 떠나려고요. 정리할 것도 많고 광숙 씨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요. 전 아직 그 기회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고정수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척만 하고 그 자리에 책임을 지라고 떠나시면 전 그 자리에 진짜 설 수 있을까요? 이 말에 고정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한테 기회를 준다는 건 정말로 저를 딸처럼 보겠단 말이어야 해요. 동석 씨 곁에 두는 게 아니라 제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뜻이에요. 고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작게 중얼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너 같은 여자를 좋아했을까? 마광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어머님처럼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않았겠죠. 그 말에 고정수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그래도 아직 놓기 무서운 것도 많아서 그래요. 이 말을 남기고 고정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건 인정해요. 한편 그 시각 고자동은 공주실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조용히 국을 끓이며 묻지도 않은 말부터 꺼냈습니다. 미국 가실 겁니까? 고자동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야 한다면 가야지요. 가족이니까. 그럼 여긴요? 광숙이, 나, 이 집안. 고자동은 잠시 공주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늘 이곳을 내 집처럼 여겼어요. 모두를 가족처럼 생각했고. 그럼 가지 마세요. 공주실의 말에 고자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너무나 진하게 묻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땐 공주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나, 자동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견딘 거예요. 고자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남는 이유가 마 대표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어도 됩니까? 공주실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날 고정수는 다시 한번 고자동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작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자동과 고정수가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만났어요. 그래도 만났잖아. 그걸로 됐지. 고정수는 마지막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나 미국 안 갈래요. 여기에 남을게요. 고자동은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실 씨, 나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보다 먼저 당신 마음을 안 사람 같아서. 며칠 뒤 고정수는 마광숙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 한동석 곁에 있어도 되겠어요. 대신 약속하세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지켜달라고요. 마광숙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공주실은 혼자 웃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막걸리 항아리를 살피는 고자동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우리 둘 다 떠나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를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에피소드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